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셨습니까? 자, 일단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뭐 이번 주에만 하더라도 100포인트 빠지고 그 다음날 100포인트 오르고 또 어제는 뭐 계속해서 뭐 마이너스 쭉 갔다가 다시 플러스 냈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냈다가 아주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런 것들 그냥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 요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경계심을 조금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다우지수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어제 저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뭐 자주 전화 통화를 하고 뭐 가끔 얼굴 보고 술도 한 잔씩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물론 그 친구는 술을 안 먹어서 술은 저 혼자 먹습니다만 그 아일랜드 갭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을 봤다고 항상 보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이거는 굉장히 좀 강한 반전 신호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요즘 뭐 구독자도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늘지가 않아서 살짝 지겨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 이거 뭐 일주일에 뭐 한 세 번만 할까? 뭐 일주일에 두 번만 할까? 아니면 뭐 그냥 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 방송만 올려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었는데 뭐 친구놈도 그 친구도 그렇게 보고 우리 또 계속 봐주시는 그런 분들이 고정층의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일단 뭐, 조금 뭐, 아, 그런 생각을 당분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도, 뭐랄까, 하루도 마음 편한 그런 날이 없는데,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기쁨을 줬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절망감에 빠지게 했다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자, 여기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중심을. 뭐냐 하면, 장이 얼마 전에, 뭐, 제가 그때 3월 20일 날이었었죠. 3월 20일 날 맞습니다. 그때 그냥 두말 안 하고 주식 사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럴 때는 그때부터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는 거죠. 이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좀 걱정도 살짝 좀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전에 같은, 물론 다우지수 아일랜드 갭이라는 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반전 신호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서 볼 땐 가장 강한 반전 신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전적으로 거기만 의존을 해서는 안 돼요. 뭐냐 하면 이 기술적 분석대로라면 만약에 이 아일랜드계 뭘 빨리 메꾸지 못하면 장 끝난 겁니다. 전저점마저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실상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그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경기 회복이 이제 막 시작됐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그리고 연준은 어떤 모든 정책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정책 당국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기술적인 측면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막 맹신을 해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뭐 이러면서 시장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은 그러면 아일랜드 갭이 떴다고도 떴죠. 아일랜드 갭이 떴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 시장의 변동성 자체 뭐 한번 출렁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올 수 있는데, 전에 같은 그런 시장은 2월달, 3월달 뭐 이런 시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하지만 경계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되는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들 뉴스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엊그저께 어제는 하원 청문회, 오늘은 어제는 상원, 오늘은 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죠. 자,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됐다.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뭐 추가적인 정책, 뭐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는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러다가 보니까 시장이 한번 출렁했었죠. 그 부분을 보고 제롬 파월 의장도, 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비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주당,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경상도 쪽, 이런 쪽은, 그, 옛날에 지금 통합당, 뭐, 그쪽 성향이 강하고요. 지금 전라도나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 이쪽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양분이 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론이 좀 뒤집히기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민주당이 우세인 그런 주가 있고 공화당이 우세인 그런 주가 있고 그 다음에 경합인 그런 주가 있죠. 이 경합인 주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죠. 우리나라도 뭐 선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선이나 총선이나. 자, 근데 이 경협 6개 주에서 전부 다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비상일 것 같은데요. 아주 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전에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야, 이거 가짜 뉴스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뭐 모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한풀 꺾인 것 같긴 해요. 트럼프가 어제는 한다는 얘기가 다수의 조용한 지지자가 더 강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WHO 쪽에서는 어제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죠. 덱사메타손. 자, 요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고 소염제죠. 요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 정도 한다라고 해요. 자, 근데 WHO에서도 요게 사망률을 낮춘다. 뭐 첫 치료제로서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신경을 좀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중국 시장 쪽을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미국 시장은 끝난 거고, 물론 뭐 미국 선물도 좀 눈여겨 봐야 되겠죠. 자, 미국하고 중국 폼페이오하고요. 양제츠. 우리 폼페이오는 뭐 많이 들어봤어도 양제츠라는 이름을 그렇게 흔히 들어본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국 외교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폼페이오하고 어제 하와이에서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만났어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보도된 바도 없고. 자, 근데 요런 것들이 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뭐 얘네들끼리 얘기해서 뭐 1차로 잘 풀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근데 둘이서 얼굴 붉히고 씩씩거렸다, 뭐 전혀 타협점을 못 찾았다,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 장중에 봐야 될 문제고요. 뭐 일설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북한 문제도 조금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뭐 뉴스들 뭐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요. 자, 글로벌 증시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중화권 증시들 다들 조금 보합권이었어요. 뭐 일본은 조금 빠졌고요. 중국이 0.14% 정도 올라왔고, 홍콩이 0.56% 정도 올라왔고,
뭐 그 다음에 저 미국 시장 쪽 같은 경우는 좀 혼조권이었죠. 자, 다우가 0.65% 정도 떨어졌고, S&P 500이 0.36% 정도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0.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에 따라 조금 틀리죠. 자, 나스닥은 대형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 그런 것들 위주로 올라왔으니까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뭐 구경제 주식들, 꿀뚝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빠진 거죠. 다우가 빠졌으니까. 자, 요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10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10분봉 보고 나스닥 1봉 보고 다우지수 1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조금 떠서 시작했죠. 조금 올라서 시작했다가 뭐 보합 정도까지 빠졌다가 반등 시도를 했다가 막판에 또 급격하게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 막판에 밀렸어도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는데, 다우 같은 경우,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에 있다가 마이너스권으로 장 후반에 막판에 그렇게 반전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요. 지금 조금 좀, 예, 아래 꼬리 달고 위쪽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워낙 강하게 올라오는 20 추세선, 이거를 한 번에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크게 탄력은 받지를 못하고 조금 여기서 민기적거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둥둥 떠 있죠. 캔들 자체가.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요렇게 됐다가 이날 갭으로 확 떠서 시작했죠. 그리고 4일 정도 그 위에서 요렇게 놀다가 또다시 갭으로 이날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아일랜드 갭이라고 뭐 우리나라 말로 손거울 반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요. 그쵸? 조금 좀 일정 부분 계좌에 현금 비중은 벌써 뭐 조금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갖고 있어야지 정상이지만요. 자,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뭐 그렇다고 주식 통째로 싹 다 팔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현금 비중은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 시장은 지금 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그걸로 뭘 해볼 수 있죠.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뭐 전에 3월달처럼 그런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놈은 매일은 아니고요. 자주 통화한다는 그 친구는 그렇습니다. 얘가 진짜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저 3월 20일 날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도 주식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주식을, 이 좋은 건 아닌데, 그때 대출을 받아갖고 주식을 확 사버렸습니다. 근데 그걸로 뭐 얼마 안 있다가 그 잃었던 것까지 다 복구가 됐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도 뭐 상당히 좀 수익이 좀 많이 그동안도 났고 지금 계좌에 있는 것도 상당히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현금을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그런 현금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주식 100%다 들고 있었다라면 뭐 답이 없는 거죠. 이거는 저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책이 없는 거죠. 워렌 버핏한테 가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현금 비중은 조금 늘려 놓으십사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어제 시장에서는 또 개인들이 조금 사고요. 개인들이 1,500억 정도, 외국인들이 53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1,137억 매도. 자, 그래서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 자, 요런 국면이 됐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똑같습니다. 개인들 2,047억 정도 샀고, 외국인이 1,149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이 809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 선물 시장은 뭐 특별한 동향 자체가 없었어요, 어제는. 자, 개인이 75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440억 정도, 개인이 750억 매수, 외국인들이 441억 정도 매수, 기관이 979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아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그런 모습이고, 자, 옵션 시장에서는 저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좀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풋쪽 보게 되면 외국인들 풋 13억 매도, 금융투자 풋 26억 매수인데, 자, 이게 하루하루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요. 조금 통으로 놓고 보면 이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나 좀 그래요. 지금 양매수성입니다. 양매수예요. 콜옵션도 좀 사고 풋옵션도 좀 사고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 HTS 화면을 안 띄워놓고 말씀드렸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나 금융투자 전부 다 양매수라는 거. 지금 이 양매수 포지션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우리나라 저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좀 흐름하고 뭐 그런 것들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어요. 자, 어제는 우리나라 뭐 그랬었죠. 뭐 김여정이가 저 북한 뭐 김정은이는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연락사무소 그거 우리 돈으로 진 거죠. 우리 돈으로 진 건데 확 진짜 화나죠. 자, 그래서 그런 북한 관련되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어요.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조금 시작하고 좀 올라오는 듯 하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 하다가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듯 하다가 밀렸다가 뭐 결국에는 보합 근처에다 갖다 놓고 끝내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아서 상당히 좀 이 시장의 피로도는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요런 것도 등락 ADR 지표라 그러죠. 등락 주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요게 좀 상승 종목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하락 종목이 많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일단 시장의 그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 힘은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시장의 에너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일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여기서 21평선 자체가 지금 이럴 때 뭐 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뭐 그냥 시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뭐 많이 올랐네 이딴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시장은 또 뭐 하락하기 전에는 또 다른 어떤 시그널을 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는 그냥 즐기면 되는 때였고, 지금은 조금 좀 경계감이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단기간에 22평선 자체가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뭐 시간이 조금 지나도 크게 움직이지 못하면 22평선 자체가 조금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시장 다우지수에 보면 아일랜드 갭이 떴죠. 그리고 또 내일은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죠. 금요일. 자, 미국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그래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자,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현금 조금 늘려 놓으시고, 그럼 장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종목들보다 장이 올라가면요, 그 현금으로 더 좋은 종목을 사면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종목이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좀 늘려 놓으시고 뭐 그러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도 뭐 저쪽 해외 시장 쪽 미국 나스닥 선물 선물 이런 쪽들 잘 살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중국 시장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이에서 고위급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도는 안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뭐 여기서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